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총선이 지난 지가 이제 이틀째입니다. 오후입니다. 계속 총선 결과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우파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파 정당 통합당은 실패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이번 실패를 잘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면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득표율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좌우 성향을 나누면은 우쪽이 약 44%, 왼쪽이 52% 정도 됩니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낸 정당 득표를 쭉 합치면은 아직 통계는 안 나오는데 저 짐작으로는 한 5대4 구조가 될 것입니다. 통합당이 4, 5가 민주당. 근데 의석수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08석, 180석, 180석 대 103석 차이가 나죠.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왜 득표율과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비결은 통합당이 왜 이렇게 사표를 많이 냈느냐, 그것은 딱 정확하게 공천 실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공천을 잘 했으면 사표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공천을 잘못하면 사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공천 실패를 놓고 이 뉴시스 통신사가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진도 잃고 청년도 잃고 통합당 수도권 공천 실험 실패, 현지 중진 의원 차출해 자객 공천, 결과는 낙선,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만든 청년 벨트도 생존율 제로, 수도권 역대급 참패, 중진과 청년 공천의 전략 미스, 청년 비례대표 주고, 청년에겐 비례대표 주고 4년 동안 지역구 기반 닦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수도권에 출마시킨 것은 이 총선은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전선에 투입해가지고 몰살당하도록 한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명분은 청년공천이다. 이게 개혁공천이다. 또 중진들은 기득권을 많이 누렸으니까 자기의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일종의 자객 역할을 해달라. 그쪽도 다 몰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면은 안 되죠. 그 지역구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무슨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 낙하산 타고 날아온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오해고 착각이고 오만이고 이게 위선이고 이게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공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물갈이 한번 해보자. 홍준표 같은 사람, 김태호 같은 사람, 이주영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도 컷오프 시켜가지고 한번 우리가 칼자루를 제대로 휘둘러가지고 멋진 개혁 공천했다는 칭찬 한번 받아보자. 청년을 앞세우면은 이 수구정당으로 알려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구정당으로 알려진 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런 대패를 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시스에서 예를 든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구로을에서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전 청와대 정책기획상황실장과 맞붙었지만 득표율 37.6%로서 큰 차이로 떨어졌다. 그런데 김용태 이분은 아주 선거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승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양천을이 자기의 지역구입니다. 양천을. 그런데 양천을에서 나와도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그 양천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어려운 지역에 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양천을에는 누가 당선되었느냐? 초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용선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석 날렸습니다. 한석 날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한 통합당 이종구 의원은 경기 광주 을로 재배치되어 가지고 이 지역 현역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대결을 했는데 역시 상당한 차이로 졌습니다. 이종구 씨도 자기의 지역구를 떠나니까 아주 대패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이혜훈 의원도 동대문 을에서 출마해가지고 졌습니다. 인천에서 3선을 한 앙상수 의원도 자기의 지역구를 물러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윤상현 의원에게 도전을 했다가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상수 의원의 경우에는 물려준 선거구에서 다행히 그들로서는 다행히 통합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우택 의원은 상당히 중진급인데 이분은 충청권에서 4선을 했습니다. 청주 상당을 지역에서 4선을 한 사람인데 16년이나 기반을 따졌는데 이걸 넘겨주고 청주 흥덕으로 옮겼다가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대결했지만은 결국 졌습니다. 물려준 청주 상당을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인 정정순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정우택 씨가 거기 있었으면 지킬 수 있었는 거에 또 한 석 이런 식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전 대표는 이 김두관 씨가 나오는 양산을에 자기가 나오려고 했더니 더 험지로 가라고 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대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양산을에서는 누가 당선되었느냐?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 홍준표, 김두관 붙었으면 아마 홍준표 씨가 이겼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자유투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이은주 의원은 부산 남구을에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는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열심히 하지만은 역시 그 지역구와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여당 의원의 강점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로 졌습니다. 한편 청년벨트 구축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합당은 서울 광진갑, 도봉갑, 노원병, 경기 파주갑 등 수도권에서 10곳 이상을 청년공천 지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대부분 정치 신인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모조리 졌습니다. 모조리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중진 의원의 험지 배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무런 연고 없이 지역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인지도만 앞세운 채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중진 의원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도 중진과 청년공천의 전략미스로 인한 실패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저로서는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황중진 의원은 윤시스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청년은 비례대표로 주고 4년 동안 지역구에서 기반을 닦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지역구에 가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천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져야 됩니까? 황교안 책임질 방법도 없죠, 사실은. 황교안, 김형호, 이석연, 김세연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김세연이라는 사람 아주 언론에서 좋아하고 특히 조선일보 계열에서 좋아하는 이 김세연 의원, 이번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 하면은 2대에 걸쳐서 아버지, 아들 2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아마 한 8선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런 새누리당 여기 거치면서 아주 안전한 부산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작년에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배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기 당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수저 출신 국회의원이 민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절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배은망덕. 또 이걸 통쾌하다 해가지고 키워주는 언론은 뭐냐? 또 이런 사람이 개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인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제 말이 좀 과하게 들립니까? 제가 훨씬 더 과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자, 그런데 주간조선이 재빠르게 또 김세연 의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 이 김세연이라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조선조 때 선비들이 썼던 공리공론하고 참 비슷합니다.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나? 저보고 물었다면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공천 관리 잘못한 그 핵심에 있었던 김세연 씨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당 지도부의 그동안 아침 회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조건 반사적인 비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본다. 지금 기술혁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은 감수성이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으니 소통이 힘들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라도 표현이 거칠다. 아니, 이게 답입니까? 저는 통합당 지도부의 아침 회의를 다 읽어봅니다. 매일.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구체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제대로 써주지 않죠. 그런데 공허하다요. 공허하다고 하면서 공감 능력이 없다.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론적인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공허한 이야기, 관념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다 구체적이고 사례가 있고 통계가 있습니다. 기자가 이랬습니다. 불출마 선언 당시 좀비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당 주류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이미 더 이상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괴리가 의견의 차이로 계속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세계관이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요? 아니, 세계관이 뭡니까? 문명인데, 문명은 사실, 법칙, 그리고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깎아내리더라도 통합당 지도부는 문명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하니까 세계 인류의 발전과 맞물리는 보편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반문명적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 주류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이미 더 이상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안 맡았어야지. 그 뒤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대로 있으면 당이 생존할 수 없다고 보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부의 누구라도 자성의 충격파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 같으면 뜻이 맞는 의원들이 함께 행동했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에 혼자서라도 문제의 제기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했었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20대, 3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한 결과다. 이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할 때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의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껴보려고 하면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불출마 선언 때
경종을 울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진단을 담은 것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해도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봤었다. 다 일반론적이고 공허하고 구체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감성에 의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싫다는 비호감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사람을 다 바꿔야 한다. 공천 때 글러서야 하는데 못 그런 것도 있다. 사실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의원이 당원이 어떻다 논하는 것 맞지 않지만 당원이 극우화되니 선출되는 후보들도 극우화되고 개혁적인 사람은 컷오프된다. 저 눈 닦고 봐도 통합당 안에 극우 정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통합당을 극우 세력으로 봅니다. 이 극우란 말을 함부로 씁니다. 극우라는 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총과 칼과 폭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애국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극우의 범주에 들지 않는데 이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을 민폐, 좀비, 극우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맡긴 황교안, 김형호 두 사람이 이번 대패 정당 득표에서는 1등한 미래한국당 1등했어요. 1등했는데 지역구에서 대패한 책임이 바로 이런 김세연, 유승민, 김형호, 김종인, 황교안, 저는 이 5명을 우파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우파를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우파 분열자들에게 그래도 기자들이 찾아가서 반성하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자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